저는 김순옥이고 올해 63입니다. 30 넘어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죠. 남편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론 이 집안에서 내가 차지한 자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서도 숨죽이고 냄새부터 눈치 봐야 할 줄은 정말 몰랐죠. 어머니, 솔직히 이 냄새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음식 누가 먹어요? 회사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저까지 눈치 줘서 정말 죽겠어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아침부터 날카롭게 귓전을 때렸어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향해 찡그린 얼굴로 손을 휙휙 저었죠. 그녀는 한숨까지 깊게 내쉬며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날을 쏘아봤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레 끓인 찌개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길 바랐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불쾌하고 역한 악취였나 봐요. 나는 그저 밥상에 앉아 숟가락만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누가 내 심장을 발로 밟은 듯한 고통이었어요.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죠. 내 정성과 마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어요.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아들 동현이는 신문 뒤에 숨어버린 듯 헛기침만 연발했어요. 그는 며느리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지영이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엄마가 좀만 참아. 엄마 음식이 냄새가 좀 강하긴 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뭐라도 보탬이 되고자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였건만 돌아오는 건 이런 모욕적인 말뿐이었어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며느리의 독한 말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쓰게 느껴졌어요. 입맛이 뚝 떨어져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죠. 내가 끓인 된장찌개 뚝배기를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온기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 우리 집은 된장찌개 냄새가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 환기를 시켜도 잘 안 빠지고 내가 다 민망해. 아들 동현이가 신문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된장찌개 냄새가 싫은 건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내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이것뿐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구박을 받으니 갈 곳이 없는 기분이었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끓인 찌개가 나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마치 차가운 물속에 잠긴 듯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내 손으로 끓인 찌개가 이토록 초라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왜 저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도록 내 가슴에 박힐까? 나는 그저 밥을 꾸역꾸역 목으로 넘겼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자기들이 만든 반찬으로 내 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그들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사를 이어갔어요.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죠. 혹시라도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들킬까봐 애써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만 쳐다봤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일까요? 그저 얹혀 사는 짐 덩어리일 뿐일까요?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보다 그들의 말에서 풍겨오는 싸늘함이 더 독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내가 끓인 음식을 다시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마저 들었답니다. 며느리 지영은 내 된장찌개가 마치 재앙이라도 되는 양 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아침 내내 냄새가 빠지질 않네요, 어머니. 회사 가서도 냄새 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눈치 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같은 말을 연신 내뱉었죠. 듣는 내내 귀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밥상만 지키고 앉아 있었죠. 된장찌개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구수한 향은커녕 내 마음속에선 서늘한 바람만 불어왔죠. 정말로 그렇게 심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봤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벌써 코를 막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겨울이라 찬 바람이 쌩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듯한 기분이었죠.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찌개를 다시 덮였어요. 어쩌면 더 따뜻하게 끓이면 이 불쾌한 냄새도 좀 순해질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끓여도 며느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찡그리더군요. 그녀의 얼굴에는 혐오감이 역력했죠. 아들 동현이는 슬그머니 방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늘 그렇듯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방관하는 태도였죠. 그는 며느리의 눈치를 슬쩍 보며 엄마 지영이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엄마가 좀만 참아. 괜히 싸우지 말고 하고 나지막이 은조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기댈 곳이라곤 아들 내외뿐인데 그들은 나를 마치 귀찮은 짐짝처럼 대했어요. 내 손으로 끓인 음식이 이렇게 무시당하니 내가 가진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나는 며칠째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 같은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냄새가 덜 나게 하려고 환기를 수시로 하고 음식 뚜껑도 꼭꼭 닫아두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또 그역한 냄새 하며 질색했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젓기까지 했죠.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내가 힘들게 담근 배추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젓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어요. 그냥 버려주세요. 제가 이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 자식들 먹이려고 정성껏 담근 김치를 버리라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담은 김치가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의심이 점점 커져갔죠.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내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혹시나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가 너무 식었을까봐 다시 데우려고 주방으로 향했죠.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찌개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두리번거렸죠.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냄비 받침대 위를 살펴봤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죠.
심장이 격렬하게 쿵쾅거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나는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싱크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며느리 지영이 내가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들이붓고 있었어요. 구수한 향을 풍기던 찌개가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내 마음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빈 뚝배기를 설거지통에 던져 넣었죠.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쨍하고 울렸어요. 어휴, 이 냄새 때문에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일주일 내내 참고 살아. 요즘 시대에 냄새나는 음식이 웬 말이야. 빨리 치워야지.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표정은 그저 귀찮은 일을 해치웠다는 듯 홀가분해 보였죠. 나는 벽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죠.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나는 몇 번이고 내 눈을 비볐어요.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내가 정성껏 끓인 찌개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리다니. 나는 그동안 며느리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그저 예민한 성격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말 나를 싫어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정말로 내 음식을 싫어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나 자체를 싫어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싸한 직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얼음장 같은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아들 내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벽에 기대선 채 며느리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빈 뚝배기에서 희미하게 된장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 아팠죠.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찬밥 신세, 아니, 버려질 음식 같은 존재였던 건 아닐까요? 이 밤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내 귓속을 가득 채웠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더는 내 음식을, 그리고 내 존재를 버리게 둘 수 없었어요. 더는 버릴 수 없다. 내 안에서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어요. 이 찌개는 버려질 음식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버리고 간 빈 뚝배기를 다시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남은 된장찌개를 작은 통에 담았죠.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아니, 그냥 된장찌개를 좀 많이 끓여서요. 맛이나 좀 보세요. 아주머니는 뜻밖의 선물에 활짝 웃으며 받아갔죠. 그리고 경비실에도 들렀어요. 경비 아저씨, 야간 근무하시는데 속이라도 좀 든든하게 하시라고 된장찌개 좀 가져왔어요.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연신 고맙다고 했죠. 어우, 진국이네. 이런 된장 맛 요즘 못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작은 온기가 퍼졌어요. 버려질 뻔했던 된장찌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죠. 내 손끝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아침 며느리 지영은 식탁에 앉자마자 대놓고 코를 막았어요. 나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멈칫했죠. 어제 된장찌개를 버리는 모습을 본 이후로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이지 냄새나서 미치겠어요. 이 냄새 때문에 제가 회사 가서 집중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혐오감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들 동현이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엄마 김치도 좀 냄새가 강하긴 하네. 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도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 지영이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엄마가 좀만 참아. 하고 거들었어요.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이 몰려왔어요.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저 얹혀 사는 불편한 존재일 뿐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이 모래알 같았죠.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비난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들었죠.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내가 치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빨리 해결 안 하면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하고 덧붙였죠. 마치 나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하고 작은 분노의 불씨였죠. 그들은 나를 냄새나는 존재로 규정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발밑이 낭떠러지라도 된 듯 아찔한 기분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온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쌀쌀한 겨울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마치 내 음식 냄새가 이 집을 더럽히는 병균이라도 되는 양, 온몸으로 냄새를 쫓아내려는 듯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갔죠. 아들 동현이는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나처럼 회피하는 태도였죠. 그의 무관심은 며느리의 비난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어요. 며느리의 독설보다 아들의 외면이 더 큰 상처가 되어 박혔어요.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남편 죽고 갈 곳 없어 아들 집에 들어온 게 죄인가? 내 평생 해온 음식들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나는 한숨만 깊게 내쉬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냄새나는 짐 덩어리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갈 곳 없는 신세, 기댈 곳 없는 처지.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었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작고 차가운 방 안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성껏 차린 밥상에 남편은 늘 맛있다고 칭찬해줬는데 이제는 칭찬은커녕 비난만 돌아오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혹시라도 밖에서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 안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꿈틀거렸어요. 무시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이었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저 벽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냄새나서 미치겠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숨죽인 채 밤을 지새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뒤척이는 소리라도 날까봐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인 듯한 기분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마저 나를 짓누르는 듯 고요하고 무거웠죠.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그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밖에서는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죠. 나는 더욱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았죠. 내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까?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짐이었을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문득 남편과 함께 끓였던 된장찌개, 그때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곧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존재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내 결심은 단단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나는 비록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조그만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온 것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어요. 새벽녘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전날과는 달랐죠.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흔들어 깨운 계기가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게 이런 모욕감을 준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리라. 아직은 막연했지만 작은 분노의 불씨가 희망의 불꽃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날 이후 나는 남는 음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조금씩 남는 된장찌개나 나박김치, 애호박볶음 같은 집밥, 반찬들을 작은 통에 담아 이웃들과 나눠주기 시작했죠. 옆집 아주머니는 내가 가져다 주는 반찬에 늘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런 집밥 요즘 누가 해줘요? 정말 시골 어머니 밥상 같아요.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했어요. 내가 버림받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니. 경비실 아저씨도 나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죠. 어머님 반찬 덕분에 야간 근무가 든든해요. 정말 손맛이 최고세요. 그의 말에 내 마음속에선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며느리에게는 냄새난다고 구박받던 내 된장찌개가 이들에게는 진국이고 집밥 위로력이 된다니. 버림받던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고 작은 위로를 전하는 순간들이 계속되었죠. 나는 음식을 나누면서 왠지 모르게 내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위축되어 있던 내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죠. 잃어버렸던 나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비타민처럼 작용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죠. 이 작은 나눔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답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나박김치며 동태전, 호박볶음까지 하루 한 번은 누군가 내 반찬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기다림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골목길을 한참 걷다가 나는 동네 마트 앞에 멈춰 섰어요. 특별히 살 것도 없으면서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들어갔죠. 이른 시간이라 마트는 한산했어요. 진열된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걸었죠. 그때였어요. 마트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요즘 경비실에서 받은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의 푸근한 인사에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어요.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아이고, 사장님. 그냥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쐴 겸 나왔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어요. 사장님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하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갈 곳 없던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 같았죠. 마치 한 줄기 빛이 암흑 속에 드리운 듯 했어요. 마트 사장님은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어머니,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세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나는 잠시 흔들렸어요. 며칠간 쌓였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죠. 그때 사장님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도 반찬 직접 해 드세요? 지난번에 경비실에서 받은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던데요. 솔직히 저희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의 칭찬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에게 냄새난다 구박받던 내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하다니.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에이 사장님 제가 뭐리요. 그냥 집에서 대충 해먹는 건데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그 된장찌개는 정말 명품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깊은 맛내는 집 찾기 힘들어요. 어머니는 타고난 손맛을 가지셨어요. 된장찌개 이야기에 나는 순간 움찔했어요.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된장찌개. 그 찌개를 칭찬하는 사장님의 말에 내 마음은 복잡해졌죠.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혹시 어머니 반찬 저희 마트에서 팔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저희 마트 반찬 코너가 영 시원찮아서요. 어머니 손맛이면 분명 대박 날 텐데. 제가 보장해요. 제발 저희 마트를 좀 살려주세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내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죠. 며느리에게는 냄새나는 음식이라며 버림받았던 내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극찬을 받고 팔아달라는 제안까지 받다니. 아이러니했죠.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내 마음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내 반찬이 그렇게 맛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작은 분노의 불씨가 희망의 불씨로 바뀌는 것 같았죠. 내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트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요즘 손님들이 저희 마트 반찬 코너 맛없다고 불만이 많아요. 어머니 손맛이라면 분명히 승산 있어요.
저도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저희 마트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어머니 아니면 안 돼요.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며느리에게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가치로 평가받다니. 아이러니했죠. 나는 며칠 전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싸한 직감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이끈 것 같았죠. 며느리의 모멸적인 말, 아들의 방관적인 태도, 그리고 싱크대에 버려진 된장찌개 뚝배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흔들어 깨운 계기가 된 거예요. 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끓어올랐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손맛으로, 내 실력으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죠. 사장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믿어요. 손맛은 타고나는 건데 어머니는 진짜 손맛을 가지셨어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내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무력감과 자괴감에 갇혀있던 내 안에서 작은 분노의 불씨가 희망의 불꽃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죠. 정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성공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겪었던 모욕감을 되갚아줄 수 있을 텐데, 실패하면 더 큰 비웃음만 사게 되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과연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트 사장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진심이에요. 반찬 코너 임대료 1년 동안 안 받을게요. 대신 3개월 안에 매출만 확 올려주세요. 어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어머니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1년 임대료 무료라니. 이건 나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무력감에 갇혀있던 내 마음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나는 사장님에게 정말 저한테 이런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하고 되물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죠. 그럼요. 어머니 손만 믿고 가는 거죠. 대신 저도 마트가 살아야 하니 어머니가 좀 힘내주셔야 해요. 저도 어머니 덕에 살길 찾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마트 사장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내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가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들 내외의 비웃음을 견딜 수 있을까? 성공하지 못하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고민했죠. 며느리와 아들의 비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 가치를 되찾을 기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에게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는 결심했어요.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지 않겠다고. 3개월 안에 매출을 증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오히려 그 압박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안의 모든 무력감을 깨부수고 다시 일어설 때라고 느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은 동아줄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마트 사장님의 제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트 사장님이 반찬 코너를 맡아달라고 하시네. 임대료도 1년이나 안 받고 말이야. 3개월 안에 매출을 올리면 된다고 하네. 내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지영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콧방귀까지 뀌었죠. 어머니, 농담이시죠? 누가 요즘 집밥 반찬을 사 먹어요? 거기다 어머니 음식 냄새는 또 어떻고요?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히 마트 사장님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그녀의 냉소적인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나를 아래 위로 훑는 듯 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비웃음이 그녀의 눈빛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아들 동현이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괜히 힘든 일 시작하지 마. 거기다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지영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 그는 내가 실패할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말투였죠. 마치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들의 비웃음과 반대에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애써 감정을 숨겼죠. 내 마음은 이미 주저함을 넘어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여전히 가득했죠. 내가 잘 될 리 없다는 확신의 찬 표정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의 비웃음은 나를 더욱 오기로 만들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어도 나는 기어코 해낼 거야. 보란 듯이 성공해서 너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안에서 작고 단단한 분노가 다시금 피어올랐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오히려 힘을 얻었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조용히 외쳤어요. 이제 주도권은 내가 가져갈 차례라고 생각했죠.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쥘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트 사장님의 제안과 아들 내외의 비웃음을 되새겼죠. 냄새나는 음식이라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은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죠.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이 결코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로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죽고 난 뒤 나는 오랫동안 삶의 활력을 잃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무기력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었죠. 남편과 함께 꾸었던 소박한 꿈들마저 잊고 살았는데 이젠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하지만 마트 사장님의 제안과 아들 내외의 비웃음은 나를 다시 깨어나게 했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결심했어요. 그래, 해보는 거야. 안 되면 어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나는 망설임을 버리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들 내외가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었어요. 나는 내 실력으로, 내 손맛으로 당당하게 맞설 것이었어요. 이 각성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마트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마지막 용기를 걸어볼게요. 내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엄마의 손맛 반찬 가게를 오픈했어요. 마트 안 작은 코너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가게였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인테리어를 꾸미고 필요한 집기들을 들여놨어요. 오래된 간판이지만 내가 직접 붓글씨로 쓴 엄마의 손맛이라는 글자는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첫날 아침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들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정성스레 만든 나물 반찬, 장조림, 그리고 김치 종류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았죠. 진열된 반찬들을 보니 뿌듯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오픈 시간인 9시가 되자 마트 문이 열렸어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마트 안은 한산했어요. 첫 손님이 언제 올까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죠. 그때 며느리 지영과 아들 동현이가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장을 보러 온 듯 했지만 내 반찬 코너 앞을 지나치며 슬쩍 쳐다봤죠.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아들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분명 나를 비웃는 소리였겠죠. 어머니, 정말 여기다 차리셨네. 누가 사 먹으려나. 그녀의 냉소적인 표정은 여전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싸늘해졌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어요. 속으로는 이를 갈았죠. 그래, 실컷 비웃어라. 두고 보자. 내 안에서 각오가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비웃음은 나에게 더 큰 에너지를 주었죠. 첫 손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반찬들을 다시 한번 정돈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일궈낸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오픈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마트 사장님은 지나가다 나를 보고는 어머니, 처음엔 다 이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하고 위로했지만 내 마음은 초조했죠. 며느리의 비웃음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어요. 역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결국 그들의 말이 맞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때였어요. 한 할머니 손님이 내 반찬 코너 앞에 멈춰 섰어요.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 오세요. 어머님, 어떤 반찬 찾으세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할머니는 진열된 반찬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더니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이고, 이 된장찌개는 직접 끓인 건가?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 요즘 이런 된장찌개 맛보기 힘든데.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된장찌개 냄새를 싫어하는 며느리 생각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네, 어머님. 새벽부터 직접 끓였어요. 집 된장으로 만들어서 구수하고 시원할 거예요.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된장찌개와 함께 김치 종류 몇 가지를 고르셨어요. 내 반찬 가게의 첫 매출이었죠. 첫 계산을 마친 후 나는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며느리 지영이 옆을 지나가며 픽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차피 다 버릴 거 아니에요? 냄새 난다고 난리 칠 게 뻔한데.
괜히 돈 낭비만 하는 거지. 그녀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나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내 반찬을 사간 할머니는 오히려 어유, 냄새가 뭐. 이렇게 구수한 된장찌개가 어디 있다고. 젊은 것들은 좋은 걸 몰라요. 어서 가서 먹어봐야지. 하며 며느리를 흘겨보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그 순간 내 안에서 오기가 발동했어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며느리의 비웃음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손맛을 반드시 세상에 증명하고 말 거예요. 첫 손님 이후로도 손님은 뜸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죠. 혹시 냄새가 날까봐 찌개는 마감 시간 직전에 끓이고 김치 종류는 밀폐 용기에 꼼꼼히 담아 진열했어요. 며느리의 비웃음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나는 더욱더 반찬 하나하나에 혼을 실었어요. 집밥 같은 편안함과 깊은 손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하루하루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맛의 향연을 믿었어요. 내가 무시당했던 그 냄새나는 음식들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주는 음식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땐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요즘 누가 된장찌개를 사 먹어? 그런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고 손님들은 지나가며 간판만 힐끔 보고는 발걸음을 돌리곤 했죠. 그래도 매일 새벽같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한 번쯤은 내 손맛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시식은 해볼 수 있을까요? 작은 종이컵에 된장찌개를 덜어드렸죠. 그분은 한 모금 떠먹고는 멈췄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인데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부터 한두 명씩 시식을 해보더니 어머 여기 된장, 진국이네. 이 반찬 조합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며 웃어주기 시작했죠. 며칠 후엔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물었어요. 여기 그 SNS에서 본 된장찌개 가게 맞죠? 누군가가 내 반찬을 찍어 올렸다는 거였어요. 사진 속엔 뚝배기에 담긴 찌개와 엄마 생각나는 맛이라는 문구가 있었대요. 그날 이후 가게 앞엔 작게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남았어요? 그 호박볶음이랑 나박김치도 있어요? 손님들은 마치 뭔가 놓치기라도 할까봐 다급하게 물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비웃으며 냄새 난다고 했던 이 음식이 누군가에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위로의 맛이었다는 거요. 이젠 그 냄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밥상의 향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손맛 반찬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마트 반찬 코너, 진짜 집밥 같더라. 먹어본 반찬 중에 최고야. 할머니 손맛이 살아있네. 멀리서도 찾아올 만하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내 반찬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내 가게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익숙해졌어요.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반찬들은 채 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이 났죠. 나는 새벽잠을 줄여가며 더 많은 반찬을 만들었어요. 힘들다는 생각보다 손님들의 칭찬과 내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어요. 아침 일찍 마트에 가면 마트 사장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마트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요. 반찬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도 사가니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어머니는 저희 마트의 복덩이세요. 사장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죠.
며느리와 아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내 손맛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귀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냉소와 비웃음 대신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받으니 힘이 솟아났죠. 내 마음속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찬 듯 했어요. 한 번은 내가 힘들게 만든 젓갈이 듬뿍 들어간 김치가 순식간에 다 팔렸을 때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젓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어요. 그냥 버려주세요. 그때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이제는 그 김치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된 거예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렇게 내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 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결과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내 안의 자신감은 날마다 커져갔어요.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내 작은 가게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반찬 가게가 날마다 바빠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반찬을 담고 있는데 젊은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죠.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어깨에는 짐을 잔뜩 메고 있었어요.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는 진열된 반찬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남을 반찬을 골랐죠. 나는 계산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긴장됐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남자는 빙긋 웃으며 네, 맞아요. 마탐정 김씨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할머니 반찬 맛보러 일부러 찾아왔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탐정 김씨라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 동현이가 가끔 침대에서 혼자 키득거리며 보던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유명한 먹방 유튜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 가게에 직접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대감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죠. 내 심장이 요동치는 듯 했어요. 그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기 전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혹시 영상에 어머니 가게가 나갈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내 반찬이 유튜브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쳤죠. 혹시라도 맛없다는 악플이 달리면 어쩌지? 며느리처럼 냄새난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죠. 어쩌면 이게 우리 가게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 나는 남자가 사라진 문 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내 반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유튜버 마탐정 김씨가 다녀간 후 나는 며칠 동안 설렘과 불안감 속에서 지냈어요. 혹시라도 내 반찬 리뷰 영상이 올라올까 싶어 매일 밤 아들에게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졸랐죠.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엄마 그런 게 뭐 중요하다고 그래. 유튜버가 한두 명이야? 별것도 아니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너무 기대 마세요. 요즘 조회수 잘 안 나와요. 괜히 실망만 해요. 하며 김을 뺐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동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나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가게 영상 올라왔어. 대박이야. 조회수 벌써 100만 회가 넘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죠.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들이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에는 맛탐정, 김씨, 역대급 할머니 손맛 반찬 가게 발견, 냄새부터 미쳤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떠 있었죠. 냄새부터 미쳤다니. 며느리가 늘 내게 하던 말과 똑같은 표현이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했어요. 소름이 돋았죠. 영상을 클릭하자 맛탐정 김씨가 내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내가 제일 아꼈던 된장찌개를 한 입 맛보더니와 이거 진짜 백이네요.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냄새. 이 구수하고 깊은 냄새는 죄가 없어요. 예술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가득했죠. 댓글창에는 여기 어딘가요? 당장 달려간다. 할머니 손맛은 못 참지. 진정한 K푸드다. 같은 폭발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냄새난다며 버림받았던 내 된장찌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으니까요.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고였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내 반찬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반전이었죠. 심장이 터질 듯 벅차올랐답니다.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내 휴대폰은 아침부터 불이 났어요. 엄마의 손맛 반찬 가게로 전국 각지에서 주문 전화가 쇄도했죠. 어머니, 영상 보고 전화했어요. 된장찌개랑 김치 꼭 먹어보고 싶어요. 택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택배 되나요? 제주도인데 꼭 받고 싶어요. 배송료는 얼마든지 낼게요.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가게가 이렇게 순식간에 난리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동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리둥절함이 나를 감쌌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마트 사장님도 새벽같이 달려와 내 손을 잡으며 연신 대박입니다. 어머니. 정말 대박났어요. 제가 어머니를 알아본 게 신의 한 수였네요. 하고 외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나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이구나. 내 반찬이, 내가 만든 이 음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동안 며느리에게 멸시받고 아들에게 무시당했던 모든 서름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했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죠. 오전 내내 마트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내 반찬 코너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먼저 반찬을 사가려고 아우성이었죠. 맛탐정 김씨 영상 보고 왔어요. 이 된장찌개 진짜 미쳤네요. 한솥 더 끓여주세요. 할머니, 저 김치 좀 더 주세요. 나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귓가에 들려오는 칭찬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죠. 마치 그동안의 서러움을 한 번에 씻어내는 듯한 통쾌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내볼을 꼬집었답니다. 내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어요. 점심시간쯤 되자 마트로 아들 동현이와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죠.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며느리 지영은 내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들 동현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 맛탐정 김씨 영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대단하다, 엄마. 우리가 좀 도와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무시나 비웃음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계산과 기대감이 느껴졌죠. 나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피식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악취나는 음식이라며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 기가 막혔죠. 나는 애써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글쎄, 영상 때문인지 뭔지. 그냥 손님들이 찾아오네. 아직 너희들이 도움은 필요하지 않아. 아직은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내 말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달갑지 않았죠. 마치 내가 성공하니 이제 와서 아는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듯 했어요. 나는 그저 무심하게 그들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내 가게를 맴돌았어요. 예전 같으면 코를 막고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반찬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내 안에서는 여전히 냉소적인 감정이 꿈틀거렸죠. 너희의 인정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그들의 인정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싶었어요. 이미 나는 그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고 홀로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니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했어요. 마탐정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가져온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엄마의 손맛 반찬 가게는 순식간에 지역 맛집으로 떠올랐고 전국 각지에서 택배 문의가 빗발쳤죠.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겠다는 연락까지 왔어요. 나는 마트 사장님과 함께 즐거운 비명을 질렀죠.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내게 역한 냄새 운운하며 구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퇴근하고 오면 내 가게에 들러 반찬을 슬쩍 가져가거나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까? 배달이라도 해줄게. 엄마 반찬 덕분에 우리 얼굴이 다 산다니까. 하고 말을 건네기도 했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했죠. 내가 성공하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구나.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왠지 모르게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과거의 치욕을 상기시키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어요. 내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했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내 눈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는 오늘 몇 시에 나와요? 제가 어제 못 사가서 밤새 꿈에 나왔어요. 된장찌개 벌써 다 팔렸어요? 어떻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이 멀리서 왔는데 정말 아쉽네요. 손님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에도 나는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내 반찬은 역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찾는 귀한 음식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내 손맛으로, 내 실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죠. 이 성공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제 당당하게 내 갈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었답니다. 반찬 가게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생겼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국에서 택배 문의가 쏟아지고 더 큰 규모의 가게를 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죠. 마트 사장님도 연일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더 크게 벌리셔야 해요. 이 기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며 나를 독려했어요. 하지만 나는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죠. 이제 막 작은 성공을 맛봤는데 갑자기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할 테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내 손으로 만든 반찬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사업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나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을 뿐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복잡한 서류나 계약 같은 것들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죠.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성공에 대한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들이 나를 짓눌렀죠.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칭찬하며 먹는 그들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들이 처음 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자꾸 떠올랐죠. 내가 사업을 확장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과연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사업 성공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반찬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트 사장님은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나를 따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겸 법무사분이 있는데 사업 확장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법인 설립 같은 복잡한 일도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손만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었거든요. 사장님은 내게 명함을 건네주며 연락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성공은 곧 제 성공이기도 하니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희 마트의 미래가 어머니 손에 달렸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의 든든한 지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죠.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새로운 법무사 사무소, 법인 설립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목표의식을 심어주었죠.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진짜 내 사업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죠. 전화기를 들고 명함 속 번호를 눌렀어요.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통화를 마쳤어요. 다음 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법인 설립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나는 잠시 잊고 있었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런 냄새나는 음식 누가 먹어요? 그때의 비참함이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했죠. 그래, 보여주는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이 단순한 집밥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고요한 집착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싸움이자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무시당할까봐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날이 오다니. 나는 그동안 겪었던 모욕과 서름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던 그날의 장면, 아들이 무심하게 내 말을 외면하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 기억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내 귓속을 가득 채웠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나는 이 고통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내가 어떻게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멸감을 겪었는지. 법무사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내용들이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점차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죠.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어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려 애썼죠. 그는 나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회사 이름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네, 엄마 반찬이라고 하고 싶어요. 엄마의 손맛, 엄마의 부엌이라는 뜻으로요. 내 입에서 나온 엄마 반찬이라는 이름은 마치 새로운 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단순한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엄마 반찬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될 사람이었죠. 내 안에서는 고요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의 실력을 증명하고 나아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민한 촉이 발동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법무사님과의 첫 미팅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인 설립 절차가 그의 설명을 들으니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나는 법무사님의 질문 하나하나에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엄마 반찬이라는 회사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죠.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법인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법무사님은 내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법인 설립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서둘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한 압박이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 반찬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온몸에 활기가 도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모멸감을 이제는 당당한 성취감으로 되갚아 줄 것이라고. 내 안에서는 고요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나는 목표를 향해 집중하기 시작했죠. 법인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자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과거의 나는 어디에도 없었죠. 오직 엄마 반찬의 성공만을 바라는 새로운 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답니다. 내 심장은 성공을 향해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마트에서 늦게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이제는 퇴근하고 오면 꼭 나를 기다렸다가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마사지 해줄까? 요즘 가게 일 바쁘지? 하고 살갑게 묻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 지영은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칭찬하며 2그릇씩 먹기도 했죠. 어머니, 이 된장찌개는 정말 명품이에요. 회사 직원들도 어머니 손맛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저희 회사 회식 때도 어머니 반찬이 인기 최고였어요. 그녀의 칭찬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나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마음이 가득했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내가 잘되니 태도를 바꾸는 건가?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들의 친절이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죠. 예전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죠.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이 왠지 모르게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 혹시 법인 설립하신다는 게 진짜예요? 회사 이름이 엄마 반찬이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뭐 그렇게 됐네. 이제 나도 어엿한 회사를 갖게 되었으니 하고 짧게 대답했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대가라고 생각했죠. 이제 정면 대면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욕스럽게 만들었죠. 내가 잘 되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그들의 모습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는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던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들이 신문 뒤에 숨어 나를 외면하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재생됐죠. 그 모든 기억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차갑게 굳어지는 듯 했죠. 나는 그들에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들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복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실력으로, 내 성공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존엄성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죠.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엄마 반찬의 미래와 함께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어떤 표정으로 그들에게 제안을 던질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엄마 반찬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이자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강인한 여인이었죠. 내 안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비춰주었어요. 이제 정면 대면의 전야. 그들에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느꼈답니다. 나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어요. 드디어 엄마 반찬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어요.
법무사님으로부터 법인 등록증을 받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나는 이제 단순한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엄마 반찬이라는 세 글자가 박힌 등록증을 보니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에게 냄새나는 음식이라며 버림받았던 된장찌개, 아들의 무관심 속에 흘렸던 눈물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내 손으로 이뤄낸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나는 곧바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했어요. 마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생산 시설을 좀 더 넓히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구축했죠.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도 몇 명 더 채용했어요.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가슴 벅찬 성취감이 나를 이끌었죠. 엄마 반찬은 빠르게 성장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엄마 반찬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죠. 내 사업이 안정화되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내게 온갖 아양을 떨었죠. 엄마, 혹시 저희 회사에도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엄마, 저도 엄마 반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은 잘 아니까 홍보 담당으로라도. 월급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는 알 수 없는 욕심이 엿보였어요. 나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어요. 내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어요. 아들 동현이가 뜸을 들이며 말문을 열었죠. 엄마,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사업이 잘 안 풀리네. 며느리 지영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제야 본론을 꺼내는구나. 그들이 이런 말을 하리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으며 그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회사, 엄마 반찬에서 저희 부부가 일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마케팅 쪽으로는 전문가잖아요. 엄마 반찬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내게는 그저 이기적인 속셈으로 들렸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를 무시하고 내 음식을 버렸던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말에서 왠지 모를 가증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죠.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게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그들은 내 반응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죠.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내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정말 그럴 마음이 있는 거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제 심리전의 시작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과거의 치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나는 칼날 같은 이성으로 무장했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나는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말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초조함과 함께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죠. 나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왜 그랬는지 이제는 좀 알겠니? 그때 내가 겪었던 모욕감, 너희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조금이라도 알겠냐는 말이야. 내 목소리에는 비수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나는 며느리 지영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냄새난다고 버렸던 된장찌개가 이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엄마 반찬의 대표 메뉴가 되었어. 기분이 어때?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알겠니?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들 동현이도 당황한 듯 연신 헛기침만 했죠.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말로 하는 복수보다 내 실력과 성공으로 그들에게 모멸감을 되갚아주는 것.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였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지? 그런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임원 자리를 줄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만 나는 말을 이었어요. 대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지시를 군말 없이 따르고 내 앞에서 내가 만든 음식을 단 한 번도 냄새난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겠다고도. 이 약속을 어기면 가차없이 해고할 거야. 할 수 있겠니?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경직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떠올리는 듯 했죠.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죠.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나는 조용한 결심을 다졌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다음 날부터 그들은 엄마 반찬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동현이는 생산 관리를, 며느리 지영은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했죠. 어색한 첫 출근이었어요. 과거에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내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사무실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상념에 잠겼죠. 모든 것이 꿈만 같으면서도 현실이라는 사실이 묘했어요. 며느리 지영은 마케팅 회사를 다녔던 경험을 살려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새로운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채널을 관리하며 엄마 반찬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힘썼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때로 신선했고 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아들 동현이도 꼼꼼하게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달라진 모습은 분명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었죠. 내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노력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나는 매일 아침 내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죠. 며느리 지영은 약속대로 군말 없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먹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듯 보였죠. 그녀는 가끔 어머니, 정말 된장찌개는 역대급이에요. 하고 과장된 칭찬을 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진실 폭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과거의 굴욕적인 장면들이 되감기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치욕을 완전히 되돌려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며느리 지영은 맛있게 찌개를 떠먹으며 어머니, 이 된장찌개는 먹을수록 더 맛있네요. 정말 최고예요.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세상에 이런 맛은 없을 거예요. 하고 칭찬했어요. 아들 동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엄마 내가 퇴사한 전 회사 사람들도 다 엄마 된장찌개 팬이야. 다들 엄마 된장찌개 먹으러 엄마 반찬 온다니까. 이젠 없어서 못 팔 정도야. 하고 거들었죠. 그들의 칭찬을 듣고 있으니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머니, 솔직히 이 냄새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음식 누가 먹어요? 며느리가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이 생생하게 귓가에 울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비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던 그 잔혹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내 눈은 차갑게 빛났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혐오나 무시 대신 존경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너희가 버렸던 그 된장찌개, 이제는 최고라 말하는구나. 참 아이러니하지 않니, 지영아? 동현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내 말에 놀라 표정이 굳어졌죠. 며느리 지영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된장찌개를 버렸다고. 제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하고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밤중에 몰래 싱크대에 쏟아버렸던 그 된장찌개 말이야. 그때 내가 다 봤어. 내가 냄새나서 미치겠다. 요즘 시대에 냄새나는 음식이 웬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다 들었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2차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에게 진실을 폭로하고 내가 겪었던 치욕을 그대로 되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내 말에 얼어붙은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 동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만 노려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말, 그리고 행동.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만든 음식이 냄새난다고 버려지는 걸 보고 내 평생 가장 큰 모멸감을 느꼈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밤새도록 울었어. 내 목소리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떨렸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내 안의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 지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죠. 아들 동현이도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너무 무심했어요.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 보였어요.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통쾌함과 함께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죠.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뻥 뚫린 듯 시원했지만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는 이제 다 잊고 싶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지쳐.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나를 올려다봤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죠. 이제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자. 너희도 나에게 존경을, 나도 너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되자. 다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고 나는 그제야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 끝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가족 회복이었죠.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엄마 반찬의 대표이사 김순옥. 이제는 내 앞에 붙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새벽같이 마트에 나가 반찬을 만들던 작은 코너는 어엿한 법인으로 성장해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식품 기업이 되었죠. 나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했죠. 나의 인생 이막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일이 새롭고 감사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던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죠. 물론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내 회사 임원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며느리 지영은 마케팅 전문가답게 엄마 반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빛났고 나는 그녀의 열정을 존중했어요. 아들 동현이도 꼼꼼하게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엄마 반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자 내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죠. 가장 달라진 건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코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엄마 된장찌개 오늘따라 더 맛있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평생 엄마 밥만 먹고 싶다. 엄마 같은 CEO는 없을 거야. 하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모멸감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 자리 잡았죠. 매일매일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웠어요. 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답니다. 엄마 반찬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파는 회사를 넘어섰어요. 우리는 지역 농가와 상생 협약을 맺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고 소외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반찬을 후원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다했죠. 언론에서는 나를 성공한 시니어 CEO, 흑수저 신화 등으로 조명하며 연일 찬사를 보냈어요. 내 강연 요청도 쇄도했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냄새나는 음식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방송 인터뷰였어요. 인터뷰어는 내게 물었죠. 어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가 냄새난다고 버려지던 순간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죠.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내 말에 인터뷰어와 시청자들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덧붙였죠. 하지만 그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제 실력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저의 냄새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냄새는 저의 열정이고 저의 땀방울이니까요. 내 솔직한 고백의 스튜디오는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물론 여전히 아들 내외는 내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조심스러움이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들의 존경심과 나를 향한 애정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내 손으로 일궈낸 성공과 함께 잃었던 가족의 사랑까지 되찾은 거예요. 매 순간이 보람차고 내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존엄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 삶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 완벽했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는 거실에서 내가 직접 차린 푸짐한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죠. 며느리 지영은 아이에게 찌개를 떠주며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는 최고야. 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몰라. 할머니가 최고지?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를 맛있게 먹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행복이 피어올랐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죠. 이제는 더 이상 냄새 운운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만든 음식을 최고의 맛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만이 존재했죠. 나는 물끄러미 된장찌개 뚝배기를 바라봤어요. 과거에는 나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이 뚝배기가 이제는 가족의 화합과 나의 성공을 상징하는 상징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죠. 엄마 반찬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성장을 이끄는 리더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손맛을 전할 것이고요.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얹혀 사는 처량한 신세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능력 있는 CEO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런 음식 이제 너희도 먹을 수 있겠지? 앞으로도 계속 먹고 싶어지겠지?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할 거지? 내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과거의 아픔은 새로운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나는 그 위에서 당당히 빛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나는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따뜻한 여운 속에서 희망을 느꼈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된장 냄새 난다고 외면받았던 손맛이 누군가에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위로였다는 것.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기억 속 엄마의 반찬이 떠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